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HLB 영상을 찍습니다. 자, HLB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건 시세 시작점에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6% 상승이 나왔고요. 이 상승의 이유는 뭐 공매도 금지다 뭐 요런 부분, 그쵸? 요런 부분에 대한 걸로 뭐 기사가 나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신약 개발, 그쵸?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FDA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냈죠. 그게 요 날이에요. 요 날. 정확히 5월 17일 요 날입니다.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성장주들, 그렇죠. 성장주들. 한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성장주가 뭐가 있었죠? 제약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제약입니다.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17년, 그리고 뭐 18년, 조금 더 땡기면 16년, 이럴 때 그렇죠? 이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느냐? 모두 다 적자였습니다. 왜 적자였냐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HLB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있어요. 뭐 한미약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나? 뭐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저 제약 사업에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 했었냐면 제약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R&D 투자가 필수예요. 필수. R&D 투자가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으로 넘기는 겁니다. 뭐 임상 1상을 통과하면 통으로 넘긴다든가 임상 2상을 통과하면 통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HLB 중에서 그쵸. 여기 있는 그 대표님 있죠. 진양고 내장. 이 진양고 내장 이 사람이 괴짜입니다. 괴짜. 웬만하면 그냥 팔고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끌고 와서 그쵸 FDA 승인에 대한 이 신청까지 넣은 거예요. 이건 3상 끝나고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이걸 단순히 그쵸 한 2, 3년 정도 이 기간으로 차트로 놓고 보면 기대감으로 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뒤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월봉으로 딱 보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런 상황이 된다. 14, 15, 16, 17 조정, 18, 18, 19 조정,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쭉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시가총액이 한 4에서 5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실적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돈을 못 버는데, 그쵸? 투자를 받는데 규제예요. 규제. 그게 누구다? 진양고 내장입니다. 그쵸? 그래서 몇 번의 이 거의 뭐 헤지펀드들이 보내는 워렌 버핏이 쓰는 것 같은 거 있죠. 주주서한을 몇 번씩 보내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HLB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공략을 해라. 근데 HLB는 지금 그쵸?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제 시세 시작이 됐다. 그리고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찍혀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적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제 흑자 전환되는 그 시작점. 그 시작점에 딱 공략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에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고가 구간에서 그쵸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있는 상황에서 그쵸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가 핵심 사항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부터 무조건 급등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물려있는 분들 그렇죠. 물려있는 분들은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매수 구간을 찾으세요.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 오늘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월요일까지 이틀에서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그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적자고 그리고 만약에 흑자 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PER을 적용할지를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쵸? 그 자체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쵸?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차피 맞지 않는 거니까. 숫자 자체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몇 배를 주고 어느 정도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들 그게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만 공략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다음 구간을 노리기만 해도 40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발생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투입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얼마의 가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얼마에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할 거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렇죠?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HLB가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각 국가에, 그쵸?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HLB가 직접 나서서 약국에다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처방전 받아가고 사는 약도 아니고, HLB에서 만드는 그거 있죠?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은 지금은 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위암 치료제예요. 위암 치료제고, 이게 언제부터 뜨기 시작했느냐? 중국에서 임상 3상 도중에 완치 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HLB가 있고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간 쪽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좀 범용화적인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제의 세대별 차이를 보면 1세대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고요.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예요. 이 면역 항암제는 지금 히트루다라고 해가지고 머크사 있죠. 머크사에서 개발돼서 지금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에 뭔가 좀 2.5세대 정도? 그쵸? 2.5세대 정도가 지금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리보세라닙니다. 그쵸? 화학 항암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싸게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요. 암은 자기 세포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항암제를 맞았을 때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면 부작용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 즉 암세포를 직접 타겟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무언가 이 부작용을 대폭 줄였는데, 리보세라닙이 완치 판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완치 판정이 나온 항암제는 많아요. 근데 리보세라닙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주사로 꽂는 게 아니라 먹는 거다 보니까 투약하다가 부작용이 뭔가 조금 너무 심각해진다 그러면 바로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호평을 받기는 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가 정확하게 이때, 그쵸? 이때 5월 17일 날 이때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고가 매물 나온다. 빠질 거다. 근데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면 된다. 자, 근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쵸? 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뭐가 가격이, 그쵸? 5월 달에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으면 대략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1년 걸리는 기간 동안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뛰기 시작하면 판매 허가 신청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각 국가별로, 그쵸, 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전환되는 거 이제 확인해 가면 된다. 즉 시장에서 HLB에 기대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숫자를 찍어라. 그렇죠. 숫자를 찍으라는 겁니다. 숫자를 찍는 것 말고는 HLB가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무언가를 더 개발하고 막 한다? 안 됩니다. 리보세라닙을 일단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HLB는, 그렇죠,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그런데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간 것, 그리고 HLB 측으로 생산 공정에 대한 실사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번에 신고가를 달성한 점, 이제는 공략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공략을 하고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받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단타 진행합니다.
그리고 스윙급의 매매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죠. LS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강했죠. 상장 이후 변동성이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커질 거다. 단기 공략 가능. 가격 잡히면 신어 나가겠다. LS 머티리얼즈 추적 시작. 그쵸? 이렇게 시작이 됐고, SFA 반도체. 그쵸? 제가 반도체를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매수를 하신 겁니다. 제가 SFA 반도체는 여기 12월 12일 날 급등한 날, 그쵸? 급등한 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때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SFA 반도체 추가 예정이다. 그쵸? 매수하겠다는 거죠. 그쵸? AI 반도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중에 SFA 반도체도 추가하겠다.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했고 다음 주 매수 예정이다. 그쵸?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수급은 이동 중, 후공정에 집중하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경고를 준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조정, 매물 소화가 지금 99% 있다. 그쵸? 곧 매수 시점 올 테니 조금 기다려라. 맥점 잡아주겠다. 끝입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도 수익을 많이 봐서 큰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쭉 올려보면 테마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단기 공략에 성공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것도 단기 공략에 성공을 했고 그쵸?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공략에 성공을 했고 그쵸? 수익 축하드린다. 리노공업 수익 하도 많아가지고 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정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가격대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매매가 조금 어떤 식으로 그쵸? 이 갈피를 못 잡겠다. 답은 하나예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가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셔서 진짜 배우세요. 배우면 주식 어려워요. 어려운데 익히고 나면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딱 1000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링크를 보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가 조금 있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수익 모델과 제가 신고가 검색기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이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소통방에 참여하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수익 모델을 잡는 법, 그쵸? 수익 모델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이 내용 딱 숙지하고 입장해서 매매 같이 참여하면 된다. 그러면 하루에 5%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에 대한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주식은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 신고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LB 관련해서 앞으로 실적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 근데 왜 오늘 급등을 해서 이렇게 시세를 만들까요? 거래 얼마에 3,700억에 왜 이런 이 거래가 붙으면서 시세가 확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쵸?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그쵸? 많으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HLB 보유자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죠? 리보세라닙은 이제 FDA에 승인 신청이 됐고 된 거는 5월달에 된 거니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잡는 거에 따라서 내가 보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손절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니까 적당한 가격, 그게 아니라 완벽한 가격에 잡는 방법 와서 배우세요. 그쵸?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